레고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레고 게임보이는 못 참지. 그런데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조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인치 디스플레이로 만들었네. 아두이노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도 있네. 둠. 야, 이분은 잘 만들었네. 둠도 돌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네. 국내에는 어떨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국내 최초라도 한번 해봐야지 뭐.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만들 수 있게 튜토리얼도 하고 그래야겠다. 이번엔 좀 늦었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닌텐도 게임보이, 그야말로 세기의 발명품이죠. 센세이션을 가져왔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그런 게임기인데, 지금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게임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IPS로 개조하는 것도 있고, 저도 지난 시간에 IPS로 개조하는 것도 했었는데, 이렇게 게임보이가 레고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좀 늦었죠. 이미 많은 양덕님들이 다 개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뒤늦게 개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박스가 어떻게 열리는 거지 이게? 아니, 붙어 있나요 이게? 제가 레고를 많이 안 해봐서 이게 붙어 있는 거지. 지난번에는 제가 레고를 조립이 된 걸 중고로 사서 개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박스를 열어볼 일이 없었는데, 여기 뭐가 있네요. 모르겠다. 네. 파츠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레고 중에서 상당히 빨리 만드는 그런 레고라고 했는데, 레고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이 파츠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매뉴얼도 감성 있죠. 네. 104페이지. 레고 초보자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빨리 일단 조립을 하고,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 상태면 개조를 못 하겠죠. 모양이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 어떤 걸로 개조를 하던 간에 여기 내부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쪽도 공간 이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개조될 제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됐군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라즈베리파이 제로 그런 걸 넣겠죠. 라즈베리파이 4는 못 들어가겠죠. 너무 크고, 라즈베리파이 제로, 라드사 제로, 이런 제로 시리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레이싱 게임 만들 때도 파이 제로를 넣어서 레이싱 게임기 만들었었죠. 내부에 다 빼내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렇게 공간이 많지 않죠. 파이 제로로 넣으면 뭐 디스플레이 컨트롤 보드, 배터리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앰프도 들어가야 되고 승합 보드, 충전 회로, 제로 딜레이 보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넣으면 넣겠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겠죠. 우리 이 DIY는 좀 쉽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 GB300 요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9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하나만 구매하려고 해도 $9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다 들어있는 건데 디스플레이, 배터리, 회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9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요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그 유명한 SF2000 클론입니다. SF2000 짭인데 많이 봤던 화면이죠. SF2000의 화면인데 디스플레이가 SF2000보다 좋진 않습니다. SF2000은 이게 그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좋은데 요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어쨌든 네, 사이즈 딱 맞죠. 네, 요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키는 뭐 일단 레고로 그대로 써야 되겠고 요걸 안 넣었군요. 게임보이 시리즈가 돼야 되겠죠. 게임보이 시리즈, 게임보이, GBC, GBA까지 됩니다. 거기다 칼라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테트리스만 켜봐도 네, 뭐 화질을 떠나서 어쨌든 보기는 편하죠. 네, 훨씬 보기 편하죠. 자, 그래서 요거 분해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요거 넣어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식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R이고 여기가 그라운드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뚜닷만 남았는데 제가 뚜닷 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다 잘 작동이 되는데 여기가 방향키 업인데 요게 아마 여기서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C 칩에 두 번째로 연결해 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기도 끊겨서 제가 세 번째로 했었죠. 뚜닷 잘 다칠지 모르겠네요. 또 이게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잘라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레고로 NES 만들 때 초음파 커터를 좀 썼었는데 그때 막 기겁을 하시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초음파 커터는 안 쓰고 좀 자르는 식으로 했는데, 자르는 것도 아마 좀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개조할 때 뭐 다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레고는 자르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또 뭐 자르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안 자르고는 이건 할 수가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플은 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디스플레이 필름이 짧아서 이게 안 되네요. 충전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에서 충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거라서 지금 보시면 딱 요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 이 정도에 딱 위치하게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더 올리고 직접 여기서 충전선을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군요. 스피커 선도 이 밑에서 간섭이 있어서 에나멜 선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를 3인치를 쓰려다가 이렇게 작업이 길어졌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안 잘라도 될 뻔했는데 이 디스플레이 위치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여기 이쪽을 다 판 다음에 끝까지 붙였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 네, 요것도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다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글루건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글루건으로 붙였긴 했지만 원래 타입C 충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다 파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디스플레이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이 LED 작업이 정말 고난이도였는데 요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또 이 디스플레이 위치 조정 때문에 아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여기도 뭐 다 팠죠. 여기도 파고. 이게 살짝 오리지널 게임보이를 이렇게 레고로 출시했는데 거기서 게임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게 지금 개조한 거라서 유격이 좀 있죠. 여기도 좀 있고 투명 게임팩 이렇게 아예 고정을 했습니다. 원래 뺐다 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워낙에 없는 공간에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유격이 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작동해 봐야 되겠죠. 자, 전원 스위치 켜고 이렇게 LED 앞면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LED 불빛이 아주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게 이렇게 프라모델 지지대 여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줬습니다. 볼륨, 볼륨 이게 방향이 반대군요. 방향키 뭐 이렇게 다 잘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게임, 우선 게임보이. 자, 이 뒤에 팩이 꽂아져 있는 이 슈퍼마리오 랜드. 자, 이 슈퍼마리오 랜드까지 가려면 아주 한참 걸리겠죠. 슈퍼마리오 랜드.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조작감 뭐 괜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게임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 슈퍼마리오 랜드가 좀 조작이 요즘 게임 같지 않아서 좀 어렵죠. 아이! 죽는 줄 알았네. 슈퍼마리오 랜드 1의 1이 이렇게 길었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게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라서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럼 이제 GBC 하면 또 젤다죠. 1000개. 젤다가 더 젤다로 또 T로 가야 되는지. 네, 뭐 게임보이 컬러 이 젤다의 전설 진짜 최고 명작이죠. 뭔가 이 플라스틱 액정판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레트로 게임기 같고 진짜 레트로 게임기 하는 것 같죠. 네, 젤다 전설 여기까지. 자, 이제 게임보이 어드밴스 마지막으로 할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GB300 게임보이 300이죠. 네, 게임보이가 됐죠. 진짜로 이제 요걸 넣은 이유 AV 출력이 있어서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NES 레고였죠. 요거 만들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자르진 않았는데, 이번처럼 많이 자르진 않았는데, 이때도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요거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런 채널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이게 개조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요거 한번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S 요것도 제가 여기에 실제 팩이 들어가게 만들었던 제품인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뒷면 요거 만들어 놓고 사실 쓸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쓸 일이 있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자, 연결.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GBA, 요거는 뭐 또 마리오 해봐야 되겠죠. 네, 슈퍼마리오 어드밴스, 이게 이건가요? 네, 요거죠. 진짜 닌텐도의 이 IP 정말 대단하죠.
아이. 네, 슈퍼마리오 어드밴스 3까지 해봤습니다. 네, 살짝 요게 키가 뻑뻑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마리오 게임 예전에 할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하면 정말 어렵죠. 예, 이렇게 마리오 게임까지 해봤습니다. 네, 요거 오랜만에 꺼내본 김에 또 잘 되나 오랜만에 또 한번 켜보고. 네, 슈퍼마리오 켜놓고 오락실 게임도 되기 때문에 메탈 슬러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고라든가 이런 특정 부분에서의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레고를 자른다. 뭐 이게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과정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과정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에뮬 게임기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수류탄이 없구나.